챗GPT의 경이로움을 느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구글 제미나이 3에 또 한 번 입이 벌어지는 나날입니다. 컴퓨터, IT, 인공지능 이런 세계와는 거리가 먼 기술 문외한인 저도 제미나이 3.0으로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었으니까요. 저희 집 강아지가 피아노도 치고 김치도 썰고 라면도 먹고 하는 사진들입니다. 기술과는 담을 쌓고 살아온 제가 만들었다는 게 스스로 놀라울 뿐입니다. 그것도 키보드로 한두 문장만 쳐서 불과 몇 초 만에 말이죠. 무료 버전도 이런데 더 높은 버전에서는 이미지뿐 아니라 동영상도 금세 만들어주죠. 스마트폰으로 문자 보낼 능력과 아주 기초적인 문장 표현력만 있어도 웬만한 SF 영화의 특수 효과 같은 이미지나 동영상을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시대가 된 거죠. 게다가 이 제미나이 3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AI가 조만간 또 등장할 게 분명합니다. 기술은 경쟁을 통해 더욱 발전하기 마련인데 제미나이 3를 계기로 그동안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유지되어 오던 AI 반도체 산업이 경쟁 체제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생성형 AI를 가동하려면 그에 맞는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동안에는 이 젠슨 황의 엔비디아가 GPU로 AI 반도체 시장을 독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호평이 쏟아지는 이 구글의 제미나이 3에 엔비디아 GPU가 아니라 구글의 TPU가 사용됐습니다. 텐서 처리 장치로 풀이되는 TPU는 구글이 그동안 자사의 사업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온 고성능 AI 반도체입니다. 제미나이 3를 통해 GPU 못지않은 오히려 더 뛰어날 수도 있음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인지 구글은 처음으로 TPU를 외부에 판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고성능과 대량 생산에 자신감을 보인 겁니다. 그랬더니 미국 IT 종합기업인 메타가 즉각 관심을 보였습니다. 2027년부터 메타의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의 GPU 대신 구글의 TPU를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겁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 주가는 적지 않게 빠졌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엔비디아가 이 구글의 성공을 함께 기뻐한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기술력이 더 앞서는 게 현실이다. 라는 내심 당혹감이 섞인 입장을 내기에 이릅니다. 누가 더 기술이 좋은지는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말고는 기업끼리 알아서 다툴 문제고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좀 포장해서 말하면 AI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첨단 기술끼리 아주 활발한 경쟁이 붙은 겁니다. 이미 AI 기술은 놀라운 상황인데 엔비디아와 구글은 물론 다른 AI 업체들까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또 얼마나 더 뛰어난 기술들을 내놓을지요. 그러면 우리 일상은 또 어떻게 얼마나 바뀌어 갈까요? 기대감을 넘어서 좀 무서운 마음까지 들 지경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엉뚱한 궁금증도 하나 들었습니다. AI에게 AI의 나쁜 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까요? 과연 솔직하게 대답할까요? AI가 인류에게 끼칠 악영향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AI는 뭐라고 반응할까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우선 챗GPT에게 챗GPT의 나쁜 점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입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거 물어볼 줄 알았다는 듯이 항목별로 정리한 답변을 제시하더군요. 1번, 사실처럼 보이는 틀린 정보를 말할 수 있다. 2번, 최신 정보 반영에 한계가 있다. 3번, 감정과 상황을 인간처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요. 거짓 정보 생성과 범죄 아이디어, 시험 부정 행위, 스팸 피싱 위험 등을 객관적으로 브리핑하듯 답했는데 사실 인터넷상에 사람들이 써놓은 챗 GPT에 관한 내용들을 취합한 것에 불과하겠죠. 이번엔 AI가 인류에게 미칠 악영향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역시 항목별로 객관적인 문장으로 브리핑을 했는데 일자리 감소나 경제 불평등, 허위 정보 조작, 사회 혼란, 전쟁 무기화 등 평소 전문가들이 우려하던 내용들이 나열됐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라면서 인공지능의 통제 불가능성을 정리한 건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챗GPT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AI가 악의적이지 않아도 목표를 극단적으로 달성하는 과정에서 인간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이라는 겁니다. 이번엔 제미나이에게 물었습니다. 챗GPT에게 던진 질문과 똑같이 제미나이의 나쁜 점은 무엇이냐, AI가 인류에게 미칠 악영향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내용은 비슷했지만 제미나이의 문장과 태도는 챗GPT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보다 감정적으로 인간의 말투에 더 근접하려고 애쓰는 뉘앙스였습니다. 제미나이인 제가 제 단점과 한계를 스스로 말하는 게 조금 쑥스럽기도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겠다라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려야 사용자가 더 효율적으로 자기를 사용할 거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전반적인 말투가 자신의 단점을 아쉬워하고 반성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객관적인 문장의 나열에 그친 챗 GPT에 비해서 좀 더 인간과 대화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가장 단적으로 챗 GPT는 자기 자신을 챗 GPT로 부른 반면에 제미나이는 자기 자신을 저 또는 제 자신으로 지칭했습니다. 다만 AI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답변에서는 챗 GPT가 좀 더 내용이 충실해 보여서 둘 중에 제미나이가 더 낫다고 단정하긴 힘들었습니다. 제 말의 취지는 두 개 중 어느 게 더 나은지 비교해 보는 게 아니라 지금 AI 기술은 과연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확인해 봤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AI가 메타 인지를 가진 단계까지 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챗GPT와 제미나이에게 짧게 던진 질문들의 답변만 봐도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라면 AI가 메타 인지를 가질 상황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AI가 메타인지를 갖게 되면 인간을 타자로 볼 수도 있겠지요.